어제 전국 각지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탄핵 정국에 묻혀서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전국 단위로 처음 열린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의미가 또 없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투표함을 열어보니까요. 일부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긴장시키는 결과가 나와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영남, 민주당은 호남에서 각각 패배한 겁니다. 기초단체장 선거만 놓고 본다면요. 이 선거 전에는 여4, 야1의 구도였는데 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야4, 여1 곳으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여당의 참패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어제 재보궐선거는 서울 구로와 충남 아산, 전남 담양, 경북 김천, 그리고 경남 거제 등에서 기초단체장 5곳과 이 시도의원 8곳, 기초의원 9곳과 교육감 1곳에서 각각 치러졌습니다. 먼저 이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탄핵 정국과 이 영남권 대형 산불 여파로 해서 이번 이 재보선 지원 유세에는 단 한 차례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의반 타의반 무관심 속에 선거를 치른 건데 이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은요. 이 경북 김천시장 선거 한 곳에서만 이겼습니다. 이 국민의힘에게 특히 충격을 안겨준 곳은요. 이 보수세가 강한 경남 거제시장 선거 결과입니다. 당초 여당이 우세를 점쳤었는데 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패배한 건데요. 거제의 경우 2022년 그 20대 대선 때를 보면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9.84%를 득표를 하면서 44.69%를 얻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제쳤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이 거제시장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은 38.12%, 민주당 후보는 56.75%로 이 과반을 훌쩍 넘긴 건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등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지역에서 작용한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겼던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도 졌고요.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는 전직 여당 소속 구청장의 사임에서 치러진 거라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성적표만 놓고 보면 여당의 참패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관련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단체장 기준으로 전체 성적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했던 곳 3곳에서 이겼기 때문에 나름 선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실시된 4.2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며 민심의 준엄함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며 주권자 국민은 민심을 거스르고 내란을 옹호하면 심판받는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속사정을 보면요. 마냥 웃을 수만도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이 핵심 지지 기반으로 여기고 있는 전남 담양군 군수선거에서 제2야당인 조국혁신당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가 투옥돼 있는 와중에 창당 이후 처음으로 기초단체장, 그것도 민주당과 경쟁하고 있는 호남에서 한석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기양양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전남 담양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하자 내심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4.2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중 담양군수 재선거에 패배해 담양의 민심은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많은 호남의 시민들께서 매번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지만 정작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호된 질책을 내려주셨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선거 결과를 두고 조국 혁신당 후보 개인 경쟁력을 승리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민주당에게는 호남이 상징적인 지역인 만큼 심기일전해야 한다는 자성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반면 박수현 의원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아전인수격 해석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상징적인 또 의미도 있는 호남에서 이번에 아쉽게
배배했기 때문에 좀 더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가질 거고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담양 선거만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면 뭐 5대 0으로 뭐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뭐 아전인수격인 그런 해석을 한다거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특히 담양 같은 경우는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재보선 지역 가운데서 유일하게 직접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변의 결과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뼈가 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 본인의 선거법 2심 선거를 앞둔 상황이었는데도 지난달 22일 이번 재보선 지역 중 유일하게 담양을 방문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표를 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 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라고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그 중심에 호남이 있고 담양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난달 19일에는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도 이 담양의 민주당 후보 사무소를 직접 찾아서 지원 사격을 벌였습니다. 이 밖에 이 민주당 국회의원 30여 명과 광주, 전남 기초, 광역의원 등 이 300여 명도 선거운동원을 자처하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총력 지원 체제로서 이 담양 군수 선거전에 임했었습니다. 오죽하면 뭐 이런 상황을 두고 현지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평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3%포인트 넘은 득표차로 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호남에서 첫 기초단체장을 배출했습니다. 4.2 재보궐선거 어제 전국 단위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각각 패배를 했습니다. 원내 1, 2당의 이른바 텃밭 민심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만듭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2년 전에 벌어졌던 그 지방선거, 전국 지방선거와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2년 전에는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그런 상황 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여권 프리미엄이 많이 작용했던 선거고요. 말 그대로 전국을 휩쓸었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후에 지금 이제 3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정치 지형의 변화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거는 사실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앙당에서 별로 지원을 하지 않은 선거였습니다. 지금 뭐 탄핵 정국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담양에 한번 갔다고는 하지만 그 전폭적인 지원을 한 건 아니고 투표율도 낮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후보별 개인 지명도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좌우한 선거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뭐 이렇게 대단히 크게 그 어떤 뭐 민심의 변화라고 할 만한 그런 움직임은 없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글쎄요, 일단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또 그 거제시장 자리를 뺏겼고,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권의 참패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선거라면 아무리 지역의 작은 선거였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어느 정도의 비상계엄 이후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12상 비상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의 민심을 얻을 만한 그런 방향이었는지 이 부분은 국민의힘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에게 패배한 것이고, 물론 조국혁신당의 그 후보 자체가 뭐 정당을 떠나서 개인 경쟁력이 있었다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그런 것과는 변론으로 호남 지역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좀 더 호남 민심을 얻고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Thank you.